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요.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에서 다 남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윤근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재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영국 변호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네, 포항 MBC 장성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포스코의 직업병과 환경 문제를 다룬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를 아마 네 분 모두 보셨을 겁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좀 간략히 보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윤근 소장님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 한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 하나씩 풀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우려도 많이 되고요. 또 그동안 피해를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문제가 이제야 표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주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윤근 소장님 말씀대로 진작에 제기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제서야 제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상당한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죠. 이 포스코는 저도 입사를 하고 싶어 했던 또 한때는 이제 지원하려고 했던 곳이 선망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포스코는 적어도 산재 문제나 산업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은폐되고 있다가 드러나면 일단 반성을 하든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오히려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문제를 더욱 은폐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과연 포스코가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격을 받아 하고 놀라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총 연출하신 장성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작을 하는 과정 내내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됐고 시민들이 굉장히 믿고 싶지 않은 사실 불편한 진실의 내용이죠. 포스코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포스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시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들 사실 덜 치워내기가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의외로 또 그런 마음 한켠에는 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반응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포스코에서 한 달 만에 지금 5명의 노동자가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최근 한 4년여에 걸쳐서 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이 산재 사고의 심각성 포스코에 그리고 또 산재 사고를 은폐한 그런 의혹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큐를 처음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직업성 암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직업성암, 직업병, 흔히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가 사고 재해 사망자보다 더 많다라는 다소 통계로는 나와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직업병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좀 전향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비해서 정부나 사회는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고 직업병을 찾으려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노력들 이런 것들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직업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포스코에서 직업병 피해자들이 직업병을 호소하며 제보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야말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회사에서 밤을 새시다시피 이 다큐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실질적인 제작 기간은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당초 기획은 올 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이 됐고요. 네. 제작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뭐 여름, 가을, 겨울 한 3계절을 걸친 것 같아요. 그 취재 기간 내 중에 조금 인상적 깊었던 건 이제 그 루게릭병으로 고인이 된 그 최근석 씨, 박근석 씨, 박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저희들이 연락했을 때만 해도 비교적 건강 상태가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5월 저희들이 만나서 이제 취재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잠시 제작이 중단된 5월달에 갑작스럽게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유족분께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 방송 사와 인터뷰하지 못한 것을 고인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정원덕 씨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난 뒤에 방송 한 달 전쯤 11월이죠. 1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네. 전해 듣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뭐 중대 질환에 걸린 분들 그리고 본인의 의지나 잘못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그렇지만 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한 지역 사회의 모습 그리고 반면에 또 철저히 무책임한 공직자들 뭐 우리 사회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좀 관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그런 걸 겪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금 말씀 주셨던 고 정원덕 씨, 박근석 씨 같은 이 인터뷰, 이 제보자를 찾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항에서 개인이 포스코를 상대로 뭔가 문제 제기하고 싸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직업병과의 연관성을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좀 저희들 취재에 협조할 뜻을 이제 비추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막상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주위에 포스코와 관계되는 지인들로부터 이제 만류를 당하거나 뭐 권고를 듣거나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고요. 뭐 사실 포항에서 저희들도 뭐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학연, 지연 그리고 포스코 공급사 뭐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단체 활동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포스코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지역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건 분명히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그런 어떤 기존의 삶의 방식들, 관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직 포스코 근무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암이나 백혈병 같은 이런 질환에 걸렸다는 분들 이야기들 여러 명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전해드렸고 접촉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퇴직자들도 이렇게 부담을 갖는데 현직자들은 더욱 말을 꺼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집단 산재 지금 이제 신청 들어간 것에서 산재 승인이 결과가 이제 여러 건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런 분들도 용기를 내서 아마 다들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다큐에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뭐 좀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고 네.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좀 휴머니티하게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제작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역시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재라 그러면 지금도 사고 산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성 질환, 직업병 산재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주민들 이야기인데요. 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더욱 억울한 거죠. 내가 임금을 받고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옆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노출 지역에 분류돼서 거기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문제 제기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민들과 관련해서 소각장 이야기를 하셔요. 뭐 5천억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소각장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소각장이라는 게 뭐 영향이 없진 않겠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네. 근데 포스코와 포항 산단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양에 비하면 사실은 정말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산단에서는 지금 벌써 이 배출 기간이 40년, 50년 긴 세월 동안 배출을 해왔고 양도 엄청나게 많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한 것인데 뭐 또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이 산단의 오염 물질이 이런 주민들의 건강과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뭐 토론에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민들의 그런 건강 영향에 있어서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긴 문제이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산단에서의 오염 물질의 영향이 아닌 이것이 영향이다라고 말하기 네. 것은 좀 억측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지역민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감도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포스코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이슈화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업병 문제가 공론화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윤근 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 얼마나 되나요? 2019년 통계를 봅니다. 아주 최근 거죠. 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2,02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직업병, 즉 질병 사망자가 1,165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5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직업성 암으로 한정을 해보면 전체 사망자 중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6.2%입니다. 숫자로 보면 125명이고요. 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람은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은 것 같기도 하죠. 이거를 다른 나라의 예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엘오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산재 사망자의 84% 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57%라고 그랬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거를 조금 산업화가 많이 진전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연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산재 사망자 중에 질병 사망자가 98%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이 죽으면 그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은 2명이고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98명이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더 좁혀서 직업성 암으로 좁혀서 보면 직업성 암 사망자가 5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5명은 네.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산업화와 직업성 암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산업화가 된 지 이미 40년 이상이 네. 됐고요.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체 사망자에서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 6%, 유럽은 한 53%. 네. 비율로 놓고 보면 거의 한 10배 이상 네.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발생하는 암 환자가 1년에 최소 10배, 그러면 2,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많게는 한 15배. 그래서 약 한 3,000명 요 정도까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건 네.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또는 발견하지 못한 직업성 환자들이 훨씬 네. 많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신 거죠. 네. 이렇게 직업병 문제가 공론화된 건 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포스코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네. 없었나요? 사업장이 중심이 돼서 공론화된 예는 공론화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처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코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 직업성 암의 종류, 예를 들면 폐암, 또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이 직업성 암의 종류로 보거나 혹은 발생 인자인 화학물질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사례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00명 가까이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약 한 120명 정도 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사실은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이저암이라고 하죠. 직업성 암에서 첫 번째가 폐암입니다. 폐암은 이제 주로 용접 작업자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성면을 직업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광산에서 일했던 광부들, 또 그리고 기타 여러 이 석공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된 물질들은 결정형 유리기산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알려져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은 벤젠과 같은 유기용제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려스럽고 또 정말 이 걱정이 되는 거는 포항제철이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암의 발생 원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내지는 이 콕스 5분 배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메이저 직업성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혈액암과 이 폐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잠시 후 포스코 이 산재 신청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포스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죠. 근데 저는 이 사업주의 인식의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주들이 산재가 발생을 하면 그게 사고든 직업성 암이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사업장의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방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네.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비용보다 이 실제로 그냥 벌금에 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숨기면 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정보를 공개할 뿐이지 그 정보의 내용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포항제철에서 배출되는 COE라고 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공개는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네.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그거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아니면 백혈병이 걸릴 수 있다. 마스크 잘 써라. 조심해라. 네.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죠. 즉 소통의 부재입니다. 정보는 딱 갖춰져 딱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기관의 역할 또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고 있는지 혹은 그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1년에 26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껏해야 직업성 암 환자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직업성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저는 의료 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취급했습니까? 네. 그래서 암 발생,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고 노동부가 그걸 가지고 추적조사하는 이런 시스템만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정말로 많은 직업성 암 환자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가 이렇게 현장에 암 환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 포스코 직업병 관련해서 현재 10여 명이 산재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영국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사안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포스코의 태도를 보면 네,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은 있죠. 우선 이제 우리 이윤근 소장님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그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지금 업무 환경과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고려할 때 이 직업성 암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포스코는 끝까지 이 문제를 부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송을 들어가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실제 지금 그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또 세상을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포스코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제 사내 환경에서 자기의 작업 환경을 실제로 제대로 개선할 거냐를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인정되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윤근 소장님도 조금 전 말씀해 주셨듯이 포스코에서 워낙 명확하게 네.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권영국 변호사님 의견에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네. 저는 세 가지의 원인 물질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포항제철에. 이제 첫 번째가 유연탄을 건류해서 만들어내는 kok수 공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유연탄에는 약 한 14% 이상의
소위 말하는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어요. 그 유기화합물은 아까 이야기했던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벤젠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석탄을 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정의 노동자들이 그런 물질에 노출돼서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게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탄을 태우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유기화합물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날아가지 않는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가 무기 물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결정형 유류기산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있고요. 그 1급 발암 물질은 날아가지 않고 재로 남아 있는데 그 재가 재 속에 들어있는 유류기산의 함량이 적게는 40%에서 6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한 유연탄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들, 특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나 크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납과 같은 이런 물질들은 날아가지가 않고 농축돼서 오히려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연탄을 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연탄을 만드는 석탄의 결정의 유류기산 함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연탄을 만들어 놓고 연탄을 다 태우고 남은 연탄재에는 결정의 유류기산 함량이 60% 정도 증가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철을 이 샘물을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변의 과정을 수십 번 수차례 거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철광석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니켈과 크롬, 비소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있거든요. 다 발암물질들이고요. 그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역시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루게릭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물질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이 포스코에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권영국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포스코의 입장 전환이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역 언론의 태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노조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학자이신 주재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감시해야 할 이 공영방송이 그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저는 정당한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언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항 MBC가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를 감시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취재해서 또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어떤 공영방송,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자신을 비판하는 어떤 언론 이 보도가 나왔다,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겸허히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포스코 노조가 낸 성명서에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노조 명의로 성명을 발표를 했지만 이것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오히려 포스코 사측이 노조 뒤에 숨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포항 MBC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못마땅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포스코 입장에서는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 방송사에 대한 어떤 그 반론 보도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소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포스코 직원들을 포항 밖으로 뭐 주소지를 옮기겠다. 그래서 뭐 포항을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로 만들어서 포항을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 이거 보면 거의 포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포항 MBC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항 시민 전체를 볼모로 협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토론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오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한데 대기업이 특정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는 행위는 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당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보도를 했다거나 뭔가 자신들이 소속한 조직에 뭔가 이 불리한 그러한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서 간혹 언론사에 대해서 항의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반박이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어떤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보도 내용이나 혹은 뭐 다큐멘터리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으니 수정을 해달라.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취하는 것인데 이번 포스코 노조의 이제 방송사 항의 방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대기업의 경영진이 아닌 어떤 그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노조가 나서서 스스로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으로는 포스코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해 올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다큐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포스코 홍보성에 치우친 지역 일간지 기사들 통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언론학 이론의 영역으로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포항 시민 모두가 경험했던 2017년에 이제 포항에 있었던 이 지진을 겪었을 때 우리 포항 시민들의 어떤 절박한 목소리라든지 어떤 지역 사회의 어려움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발로 뛰면서 전국에 알렸습니까? 결국 지역 언론이거든요. 서울의 언론사들이나 방송사들은 막 그저 뭔가 좀 자극적인 장면을 캐치하기를 원하고 또 이 지진과 관련해서 뭐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역 언론사들은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중앙에 전달하고 전국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지역 언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역 언론은 말 그대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지역민들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언론이 없으면 결국 마이크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은 지역 방송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더 막중하고요. 특히 미디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성을 보호하고 또 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굉장한 책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 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수신료도 내고 공적 자금도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만약에 그 시청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지역에.
A라는 지역 언론사는 맨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뭐 밥도 먹고 그다음에 명절 되면 떡값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 써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B라는 지역 언론사는 그 기업이 짜증이 날 정도로 그 기업이 뭐 어떤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이 관련 내용들을 기사로 끊임없이 써낸다고 쳐보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라는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B라는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번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물론 일부 지역민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일부 지역민들이 마치 포항 MBC가 뭐 그러면 포항이 포스코가 뭐 사라지라는 것이냐, 지역민들 포항 시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언론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언론에게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 사회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 또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요. 이번에 지역민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내놓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께서도 포스코 1기 노동자셨는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려는 그 야욕, 욕심, 욕망들 저는 아주 포스코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은 환경적으로 이거 유해 물질도 덜 배출되고 할 수 있다는데 지금 포스코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포항 시민 50만 시민이 자기네들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니까 포항 시민들 때문에 포스코가 존재하는 것이지 포스코가 존재해서 포항 시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포스코가 이익의 논리로 이런 행태를 벌리는 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향후 100년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 생각하거든요. 포스코가 진짜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이 되고 싶다면 포항 시민과 함께 가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적어도 무슨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포항에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 좀 하자라는 얘기도 하기 어렵고 이걸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의원을 우리가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이 권영국 변호사님은 이전에 이 포스코의 입장 전환이 우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또 원래 취지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서 네.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다 보면 보통 우리가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사고성 사망입니다. 뭐 추락하든가 아니면 끼든가 뭐 깔려서 죽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사고성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드시 포함돼야 될 부분이 서서히 이렇게 작업 환경 때문에 또는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또는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게 돼서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이윤근 소장님 얘기했듯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그 사고성 사망자보다 훨씬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지금 질병을 어떤 식으로 중대재해에 포함시킬 거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을 노동부나 정부 부처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또는
시행령을 위임하도록 해서 실제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안을 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제대로 수정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안을 내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고성이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여러 가지 중대재해도 반드시 포함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주재원 교수님이 이전에 포스코 노조에서 보여준 지역사회 공헌 일체 중단, 뭐 주소 이전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성훈 기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오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나 포스코 노조에서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주재훈 교수님께서 뭐 상당 부분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포스코에는 지금 현재 2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있고요. 대표 노조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있고요. 소수 노조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입장문을 낸 노조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입니다. 이 노조가 낸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포항 MBC가 공식 입장을 밝혔죠.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밝혔는데 포스코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앞세워서 시민들을 그리고 방송사를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요. 여러 기자협회나 PD협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여러 언론기관들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큐 내용의 어떤 불편함에 못지않게 이번 사태에서 한국노총 노조가 보였던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문, 이런 내용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회사의 어떤 입장인 것처럼 그냥 지켜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욱 이제 시민들을 공분하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나 응원 이런 걸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다큐는 저희들이 밝혔듯이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작과 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도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런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개선하라는 방송사의 그 다큐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저희들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노총의 이런 대응이 이 정도 내용일 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대응이 또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최근 한 2, 3년에 걸쳐서 포스코에서 정말 많은 산업 산재 사고들이 발생을 했죠. 사망 사고, 중대재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그런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밝혀졌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포항 MBC에서. 그래서 포스코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살인 기업이라는 사실 좀 듣기에 좀 섬뜩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 2, 3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포항 MBC가 사실은 계속 산업재해와 그리고 노동 환경 문제를 취재했지만 이번에 그 문제의 그 입장문을 낸 한국노총 노조에서는 그런 산업 산재 사고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대책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막상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또 다른 일을 핑계로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 방송 후에 이제에도 한국노총 노조가 저희들 다큐 내용과 관련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대책을 요구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고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회사 측의 입장을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정도의 행동까지 할 거라고는 또한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보인 행태는 그 앞서 주재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스코의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그 먹칠을 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부분들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권영국 변호사는 그 이전에 말씀하실 때 이 소송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지부지되고 또 소송 중에 돌아가시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함께 또 계속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업무상 사고는 이제 산재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도 이런 산재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반해서 여전히 이제 직업성 질병은 이게 증명하는 문제가 굉장히 남아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떤 화학 물질과 이런 이제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정하게 하고 또 빨리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산재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백혈병 이후에 포스코의 이 직업성 암의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서 산재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가늠자가 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포스코가 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폐되어 있던 문제를 빨리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이제 기업 운영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앉아야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하겠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를 또 포스코를 한 단계 높이는데 오히려 신망받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무엇보다 이번 다큐를 통해서 수십 년간 묻혀온 철강 노동자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또 누구든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근 소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사실은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다큐로 인해서 포항제철의 직업상 암의 문제가 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포항제철의 정규직 현직자의 문제로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찾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밝혀진 것 말고 숨겨져 있는 암 환자의 파이는 정규직 포스코 직원뿐만이 아니라 철강 산단에 있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과 이미 10년, 20년 전에 퇴직한 퇴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도 없어요. 이분들의 의료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분들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문제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가 그 문제까지 우리가 파고들려면 결국은 정부기관이 나서줘야 됩니다. 의료정보 접근할 수 있고 퇴직자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강력히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그냥 끝나지 말고 숨겨졌던 문제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재원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올해 최고의 이 키워드로 꼽는 단어가 바로 ESG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ESG는 그 environment, 친환경, 그 다음에 social, 그 친사회적인, 사회적 책임, 그리고 governance, 그 지배 구조의 개선. 그러니까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SG 경영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21년 올해 새해에 이 전 세계 이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경영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향후에 포스코가 이런 방향으로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포스코나 포항뿐 아니라 한국의 철강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지속적으로 저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포스코가 망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스코가 더 지역과 상생하고 국가의 대표 기업으로서 더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계기로 마련해 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올해는 포스코와 지역 사회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상생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향후 미래에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ESG 경영에 힘쓰면 되고, 그러니까 포항 MBC를 비롯한 지역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과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또 보도하는 그러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저는 그것이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부디 이러한 그 최소한의 상생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계기가 저는 그 바로 이 포항 MBC에서 보도했던 이 그 샘물 쓰지 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권영국 변호사님의 말씀도 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성역이 있는 곳은 이제 법에 우리가 법치주의 얘기할 때 성역이 있는 곳은 이제 없애야 됩니다. 포스코라고 해서 이 산업 안전에 있어서 성역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항 MBC에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스코의 성역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언론으로서 포스코를 감시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안전 감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성원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그 다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사실은 이 기업의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직업병과 환경 피해 문제, 지자체와 지방의회 기본적으로 감독하고 책임을 묻고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적법하든 포스코의 행위가 적법하든 불법하든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다큐 방송 이후에도 시나 도, 경북도 그리고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낸 바가 없습니다. 포스코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큐에서 말씀드렸던 그 침묵의 카르텔 여전합니다. 아주 이 다큐에서 작은 균열의 바늘 하나를 꼽은 듯한 그 견고한 카르텔의 바늘 하나를 꼽은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결국은 시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아까 그 이윤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의 접근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대기업을 이렇게 대기업에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은 정치권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시민 촛불 혁명처럼 권력이 스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시민들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은 카르텔이 깨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오늘 네 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산적한 문제가 이제야 조금 논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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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포스코의 직업병과 환경 문제를 조명하는 것, 포항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문제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직업병과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포항 MBC 시사토론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